여러분 계좌에 지금 들어있는 ETF, 운용보수 몇 프로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는데요. 1% 차이면 30년 뒤에 2억이 날아갑니다.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ETF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대 사면 안 되는 유형이 3가지 있습니다. 배당률 10%라고 자랑하는 ETF, 수익률 3배를 약속하는 ETF,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진짜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매달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고치기만 하면 연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당장 빼야 할 ETF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ETF가 뭔지 모르는 분들 아직도 꽤 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만 사면 사과값이 떨어지면 끝인데요. 바구니로 사면 사과가 빠져도 귤이랑 포도가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정식 이름은 상장지수펀드인데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으면서도 한 번 사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종목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주가 확인할 시간도 없고 개별 종목 하나하나 분석할 여유도 없잖아요. ETF 하나 사면 전문 운용사가 종목 선별이랑 관리를 다 해줍니다. 나는 어떤 ETF를 살지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기업 실적 분석하고, 뉴스 모니터링하고, 매매 타이밍 잡고, 이런 거 전부 운용사가 대신해주는 구조라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투자 수단입니다. 유튜브에서도 ETF만 사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죠? 실제로 한국 ETF 시장 순자산이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3장 ETF만 900개가 넘어요. 그만큼 직장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는 거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분산이 되니까 안전하다, 개별 종목보다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변에서도 나 ETF 샀어 하면 오, 괜찮은 거 했다, 이런 반응이 돌아오죠. 마치 ETF는 뭘 사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요, ETF도 종류에 따라 원금의 80%를 날릴 수 있어요. 나스닥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TQQQ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건 수익도 3배, 손실도 3배인 롤러코스터 같은 구조예요. 2022년에 나스닥이 33% 빠졌을 때 이 ETF는 79%가 날아갔습니다. 단순히 3배인 99%가 아니라 79%인 이유는 매일매일 리밸런싱하는 구조 때문인데요. 어쨌든 핵심은 1억을 넣었으면 2천만 원만 남는다는 겁니다. 직장인이 10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이 1년 만에 증발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건 극단적인 예고.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폭락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 돈을 갉아먹는 ETF가 따로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매일매일 수수료가 빠지고 구조적으로 수익이 깎이는 ETF들이 여러분 계좌에 이미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함정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운용보수입니다. 운용보수가 뭐냐면 ETF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ETF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ETF를 갖고 있는 동안 매일매일 내 자산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운용사가 종목을 골라주고 리밸런싱 해주고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아가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증권사 앱에서 오늘 보수 얼마 냈습니다, 이런 알림이 오는 게 아닙니다. ETF의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ETF의 진짜 가격표에서 매일 슬금슬금 빠지는 구조라서요. 내가 보수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수익률이 좀 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수가 ETF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분은 운용보수가 연 0.03%예요. 미국 대표 배당 ETF인 SCHD는 0.06%이고 국내 코덱스 200은 0.15%입니다. 이런 패시브 ETF들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보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반면에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주는 액티브 ETF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타임폴리오 같은 국내 액티브 ETF가 0.55% 수준이고
미국 상장 액티브 ETF 중에는 0.70%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보수만 놓고 보면 패시브는 0.03%에서 0.15% 사이인데 액티브는 그 10배가 넘는 경우도 있는 거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0.03%랑 0.70%면 차이가 0.67%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0.7%면 1억 기준으로 연 70만 원인데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복리라는 게 무서운 게 매년 치킨 한 마리씩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내 자산이 커질수록 거기서 빠지는 보수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서 30년이 지나면 치킨집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넣고 연 8% 수익이 난다고 가정할 때요. 운용보수가 0.1%인 ETF는 실질 수익률이 7.9%가 됩니다. 이걸 30년 돌리면 약 9억 5천만 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운용보수가 1.1%인 ETF는 실질 수익률이 6.9%로 떨어집니다. 30년 뒤에 약 7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보수 차이 딱 1%포인트인데 30년 뒤 결과는 2억 3천만 원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ETF 하나 잘못 골랐을 뿐인데 신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거죠. 유튜브에서 이 ETF 좋다, 저 ETF 좋다 추천하면서 운용보수 이야기를 안 하는 채널이 있다면요.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익률만 보여주고 보수는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ETF 보수가 0.3%를 넘어간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증권사 앱에서 내 ETF 클릭하고 상품 정보에 들어가면 총 보수가 딱 나옵니다. 30초면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보수가 높은 ETF를 갖고 계시다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저보수 ETF로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 뒤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수보다 더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배당률 10%라고 자랑하는 ETF. 이건 진짜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 커버드 콜 ETF예요. 두 번째 함정은 요즘 엄청 핫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배당률 10%라고 광고하는 ETF 보신 적 있죠? 유튜브 댓글에도 매달 배당 들어오는 맛에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배당금 들어오고 연 10%씩 준다는데 안 살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버드 콜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 여기 이상으로 오르면 그 이상의 수익은 네가 가져가. 이렇게요. 대신 그 약속의 대가로 매달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이 바로 여러분한테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오를 때 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매달 용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요. 주식이 횡보하거나 살짝 오를 때는 괜찮습니다. 매달 용돈 받는 느낌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장이 크게 올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에 천장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리 올라도 정해진 선까지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위로 올라간 수익은 전부 남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는 방어막이 전혀 없어요. 하락은 100% 그대로 맞습니다. 정리하면 오를 때 못 먹고 내릴 때 다 맞는 구조인 거예요.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에 S&P 500이 약 25% 올랐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인 제피는 같은 기간 분배율이 7% 수준이었어요. 배당받으면서 기분은 좋았는데 일반 S&P 500 ETF를 샀으면 25% 벌었을 돈이잖아요. 그 차이가 18%포인트입니다. 1억을 넣었다면 1,800만 원을 덜 번 거예요. 배당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미래 수익을 깎아서 지금 받은 거였던 겁니다. 분배금은 많이 받았는데 전체 자산은 별로 안 늘어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국내에서 커버드 콜 ETF 순자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달 배당 들어온다는 말에 끌려서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배당 수입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횡보장에서는 쓸만하지만 지금처럼 상승장이 이어질 때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함정은 레버리지 ETF입니다. 수익률 3배라는 말 정말 달콤하죠? 나스닥이 10% 오르면 나는 30% 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건 딱 하루 기준으로만 맞는 이야기예요. 장기로 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10% 빠졌다가 다음날 10% 오르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입니다. 100이 90으로 빠졌다가 90에서 10% 올라봤자 99거든요. 이걸 3배 레버리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이 70으로 빠지고 거기서 30% 올라봤자 91입니다. 마이너스 9%예요. 지수는 1% 빠졌을 뿐인데 3배 레버리지는 9%가 빠진 겁니다. 오르내리기를 반복할수록 원금이 녹아내리는 구조이고 이걸 변동성 손실이라고 해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에 나스닥이 약 33% 빠졌어요. 3배 레버리지니까 단순 계산하면 99% 빠져야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TQQQ는 79% 빠졌습니다. 단순 3배는 아니었지만 거의 전 재산을 날린 수준이에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80%가 빠지면 원금 회복하려면 400%가 올라야 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스프린터예요. 100m 달리기에서는 최고인데 마라톤을 뛰라고 하면 중간에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를 마라톤으로 해야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들고 가야 복리가 일하는 건데 레버리지는 시간이 적이 드는 구조입니다. 커버드 콜이든 레버리지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겉보기 숫자와 실제 성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배당률 10%라는 숫자에 속고 수익률 3배라는 숫자에 속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겉에 써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계좌에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뭘 사면 안 되는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뭘 사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사야 하는지가 궁금하죠?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운용보수 0.3% 이하예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보수 1% 차이가 30년 뒤에 2억 3천만 원 차이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비싼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미국의 VOO는 0.03%이고 SCHD는 0.06%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덱스 200이 0.15%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장기 복리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ETF 검색하면 총 보수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숫자가 0.3%를 넘으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30초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보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 기준은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를 우선으로 고르라는 겁니다. 패시브가 뭐냐면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ETF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가 골라주니까 더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운용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보수도 패시브보다 훨씬 비싸고 장기 성과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3년, 5년, 10년 길게 보면 지수를 이기는 액티브 ETF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굳이 액티브를 사고 싶다면 최소 3년 이상 벤치마크를 꾸준히 이긴 상품만 고려하세요. 그 외에는 그냥 패시브가 답입니다. S&P 500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VOO 하나가 대부분의 액티브 ETF보다 장기 성과가 좋아요. 단순한 게 이기는 세계가 바로 ETF 투자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분산이에요. 미국 ETF만 사면 미국이 흔들릴 때 다 같이 흔들리고 한국 ETF만 사면 한국이 흔들릴 때 다 같이 흔들립니다. 2022년에 코스피가 23% 넘게 빠졌을 때 한국 주식 ETF만 갖고 있던 분들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최소 3개 자산군으로 나눠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형주 성장을 담당하는 VOO를 중심에 놓고요. 여기에 배당 수입을 챙겨주는 SCHD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만 골라 담는 모트 같은 ETF로 알파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식 자산군입니다. 근데 주식만 갖고 있으면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 ETF를 섞어야 합니다. 금은 주식이 폭락할 때 반대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보험 역할을 해줘요. 거기에 부동산 ETF까지 추가하면 주식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VOO 플러스 SCHD 플러스 모트 플러스 금 ETF 플러스 부동산 ETF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담으면요. 하나가 빠져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말,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ETF 고르는 기준 3가지인데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 있다고 했죠? 대부분의 직장인이 매달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고치면 연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숨겨진 4번째 함정은 바로 세금입니다. ETF를 잘 골랐어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수익이 완전히 달라져요. 매달 ETF를 사면서 일반 계좌에 넣고 있다면요.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있는 겁니다. 매도할 때도 수익의 15.4%가 빠져요. 근데 연금저축계좌로 똑같은 ETF를 사면 이 세금을 은퇴할 때까지 안 내도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15.4% 내던 걸 5.5%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이 뭐냐면 세금이라는 적군을 은퇴할 때까지 묶어두는 감옥이에요. 안 그러면 매년 세금이 여러분 복리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그 돈까지 재투자하면 30년 뒤에 최종 자산이 15%에서 20%까지 더 불어나요. 거기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IRP까지 합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은 ETF를 사는데 계좌만 바꿨을 뿐인데 매년 100만 원 넘게 아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일반 계좌에서만 ETF를 사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얼마를 날린 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행은 간단합니다. 첫째,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세요. 둘째,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셋째, 그 계좌 안에서 ETF 매수 예약을 걸어 놓으면 끝이에요. 한 달에 30분이면 되는 작업입니다. 이 4가지 함정만 알아도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확 달라져요. 오늘 4가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함정 1번은 운용보수였죠? 0.3% 넘는 ETF는 30년 뒤에 2억 넘는 차이를 만듭니다. 함정 2번은 커버드콜이었어요. 배당률 10%에 속으면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을 통째로 놓칩니다. 함정 3번은 레버리지였죠. 단기 매매용이지 장기 보유하면 변동성 손실로 원금이 녹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함정은 세금이었어요. 연금저축계좌 안 쓰면 매년 100만 원 넘게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이 4개가 전부 겉보기에는 안 보이는 비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운용보수는 매일 조금씩 빠지니까 눈에 안 보여요. 커버드콜은 배당이라는 달콤한 포장에 가려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3배라는 숫자에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세금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4가지를 전부 합치면 30년 동안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차이가 나요. 안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건데 모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드리겠습니다. 하나, 내 ETF 운용보수가 0.3%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둘, 커버드콜이나 레버리지 ETF를 갖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세요. 셋,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고치세요. 고치는데 10분이면 되지만 그 10분이 30년 뒤에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3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 영상을 봤다는 건 이미 한 발 앞서 나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대로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오늘 당장 확인해 볼 것 하나만 꼽으라면 운용보수예요. 댓글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ETF 운용보수가 몇 프로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 0.3% 넘는 ETF 갖고 계신 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ETF 투자하는 분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